안녕하세요. 월가 월부 미국 주식 다이어리 미주다의 김인호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하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또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도 돈을 굴려야 하니까 은행에 한번 가보면요. 막상 예금을 하려고 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급이죠. 그래서 왠지 억울한 심정이 들 법한 날들입니다. 한마디로 멘탈을 부여잡기 힘든 날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주요 경제지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요즘 증시가 참 출렁이는데 여러분들은 공포의 사라라는 월가 격언과 닿으시나요? 저는 괜찮은 종목은 주가가 2에서 3% 정도 떨어지면 그럴 때마다 한 주씩 사서 모으는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가가 자꾸 떨어지기만 하니까 솔직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옛날 영국 귀족이라고 하는 바론 로스차일드가 한 말을 생각하는데 이 말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거리에 피가 넘쳐 흐를 때 사라. 그 피가 당신의 피일지라도. 바론 로스차일드는 영국 귀족이면서 세계 최초의 국제은행을 세운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입니다. 독일 유대계 가문의 로스차일드 5형제가 독일을 비롯해서 영국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로 퍼져서 각국에서 은행을 만들었는데 영국으로 간 사람이 바로 바론 로스차일드입니다. 네이던 로스차일드 혹은 바론 1세 로스차일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전쟁 와중에 돈을 벌었습니다. 유럽이 18세기 후반부터 황제를 꿈꾸는 나폴레옹 때문에 유럽 대륙 전체가 전쟁 불길에 휩싸였었는데요. 1815년 초 나폴레옹이 벨기에 워털루에서 영국 연합군과 사활을 건 워털루 전투를 벌였는데 당시 바론 로스차일드가 살던 영국에서는 영국군이 프랑스에 패배했다 이런 소문이 도는 바람에 런던 증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루머였지만 영국 주식은 물론 영국 국채도 폭락을 했어요. 특히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영국 국채 가격이 95%나 떨어져서 거의 휴지 조각 수준으로 전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패닉에 빠진 동안 바론 로스차일드는 폭락한 영국 국채와 주식을 사서 모아서 부자가 됐어요. 루머와 다르게 실은 영국 연합군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내다 팔 때 함부로 패닉 대열에 들어서지 말라는 말은 꽤 괜찮은 조언 같습니다. 미래가 있고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이라면 결국 주가를 회복할 거니까요. 물론 당시 바론 로스차일드는 자기만 알 수 있는 정보 덕에 돈을 번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나만 아는 고급 비밀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지금부터 체크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이제부터 이번 주 중요 경제지표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일정은 사실 경제지표라기보다는 20일 금요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이겠죠. 하지만 요것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또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16일인 월요일, 오늘은 싱가폴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증시가 석가탄신일 기념 휴장입니다. 휴장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증시는 돌아가기 때문에요. 오전 11시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4월 산업생산 지표를 발표합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생산 측면 지표가 중요한데요. 중국 4월 생산은 1년 전보다 0.4%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확장세가 0.5%였는데 4월 예상치가 살짝 더 적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 중국 여기는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봉쇄를 하고 있죠. 경제 중심 상하이 봉쇄에 이어서 수도인 베이징도 비슷한 분위기다 보니까 생산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증시도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요즘 계속 약세장이죠. 다음으로 저녁 9시 30분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미국 5월 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뉴욕 연은이 매달 첫 영업일마다 175개국 제조업체 최고 경영자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지수값이 클수록 좋겠죠. 이어서 17일 화요일 저녁 9시 30분에는 미국 상무부가 4월 소매 판매를 발표합니다. 미국은 경제의 60% 이상을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 관련 지표가 중요한데요. 또 소매 판매는 소비와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지표입니다. 4월 미국 소매 판매는요. 이전 달보다는 0.7%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건 사실 근원 소매 판매입니다. 근원 소매 판매는 자동차 같은 내구재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데요. 내구재는 한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상품이고 또 단가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사는 상품입니다. 당장 단기적인 소비 상황을 보려면 내구재를 뺀 근원 소매 판매를 볼만한데요. 4월 근원 소매 판매는 3월보다 0.4%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는 0.9%였는데 증가세가 더 꺾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네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압박이 크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른 경기 침체 불안감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분위기를 반영한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저녁 10시 즈음에는 미국 4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됩니다. 월간 증가세를 보면 3월은 0.9%였는데 4월은 0.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요즘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죠. 이어서 저녁 11시에는 미국 주택건설협회가 5월 주택시장 지수를 발표합니다. 5월 지수는 76으로 4월보다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판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30년 만기 상품 금리가 5%를 넘어서 이런 수준은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역시 빚내서 집 사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거겠죠? 다음으로 19일 목요일에는 신흥국으로 통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4.25%인데 이거를 더 인상할지 여부가 역시나 사람들의 관심사겠죠.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특별히 영향을 받을 만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신흥국 국가들이 요즘 들어서 빨리빨리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볼 때 한번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이벤트입니다. 드디어 한 주의 마지막 평일인 20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무엇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방한 바로 다음 날인 5월 21일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북핵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대응 방안, 또 한미경제 협력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하겠지만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를 맺거나 뭔가 공동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또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뭔가가 바로 발표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발표가 과연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간 안보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치 이야기만 계속했네요. 이날 22일 금요일 새벽 6시에는 한국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우리가 PPI라고 많이 부르죠. 3월 한국 PPI는 1년 전보다 8.8%나 뛰었는데 4월에도 사실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저녁 11시에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5월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합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수가 0보다 낮으면 안 좋습니다.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유로존은 4월에도 소비자 신뢰지수가 마이너스 22였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은 후로는 꾸준히 마이너스 상태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소비자 심리나 이런 경기 전망들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기저기서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혹은 양적 긴축 QT와 관련해서 공개 발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